최근에 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1월 달에 이제 급반등하는 좀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4년 들어서면은 아마 개선돼서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되게 상승 여력이 에코프로 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갈아서 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모시고 또 현재 시장 상황,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약간 투자 관점에서 또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일에서 문제라든지 그런 거 많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대로 부진하긴 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5대1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악재는 상당히 둔감하고 호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정보가 다 세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들이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대충 다 알아요. 금양 제가 그 IR 할 때 그래서 이제 좀 그 모범적인 사례를 좀 하려고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이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그 듣는 정보를 이제 개인들도 좀 공평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사실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서영도 TV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때 5,000원대 그때도 이제 기관들 상대로 IR 하기 전에 개인들 상대로 먼저 제가 이제 IR 해서 이제 향후 금양의 이 발전 방향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 간에 이제 정보 격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실적 부분이 대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어닝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정보가 다 차단돼 있어서 기관도 외국인도 아무도 미리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관들이 대충 다 알아요. 예. 그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분기 실적이나 이런 거 이제 금융 IR 할 때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저도 애를 많이 써봤는데 근데 딴 데서 다 알려주는데 나만 안 알려주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숫자 같은 거는 이제 뭐 기관들이 그 분기 실적 시즌쯤 되면은 그 이게 기관들 쪽에서도 좀 이제 연차가 낮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실적 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는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이제 숫자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뭐랄까 좀 부진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뉘앙스는 보통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아주 나쁜 실적을 발표했어도 미리 알고 다 판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무렵에 되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하면은 이제 바닥이고 다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좀 사야지. 뭐 그 전에 이제 공매도 쳤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상한도 그 무렵에 하고 하니까 이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그 무렵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고지고대로 좀 당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시장이 좀 특성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이제 지금 계속 캠페인 같은 거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관하고 개인 간의 정보 격차를 이제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실적 따라 오르는 게 맞아요. 실적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좀, 뭐랄까, 좀 더 이제 건전한 이제 증시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제 금감원에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액면 분할을 실시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봤을 때는 약간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약간 좀 자신감? 그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액면 분할하면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되잖아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주주 친화적인 예, 예, 액션을 예. 한 것 자체가 예. 약간 좀 업황 바닥을 좀 지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그 질문지에 그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네네. 그 액면 분할하고 이제 공매도 액면 분할하면은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는 잘 없었고요. 아. 이제 예,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 없었고, 네네. 이제, 그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뭐 지식인 뭐 이런 데 그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쭉 보고 오긴 했는데, 뭐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작년 12월 달까지 이제 그 양극재 월간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월간 수출 데이터가 이제 작년 12월 달까지 되게 안 좋다가 1월 달에 이제 급반등하는 좀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작용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4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법이 통과되면서, 보조금을 이제, 사는 시점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4분기에, 매출은 조금, 매출을 할 게 이제 내년으로, 24년으로 이제 좀 이연되는 흐름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제 독일의 그 보조금 뭐 지급하던 게 이제, 헌재에서 그거, 예산 전용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갑자기 위헌 판결 받으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중단된, 이제 그런 양쪽 면이 있어서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분기에 되게 좀 부진하게 나왔던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24년 들어서면은 아마 개선돼서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1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조정을 받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벤트로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하는 그날, 이제, 이데일리 TV 채권부에서 이제 아무도 이 가치 평가를 하는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뒤 적정 주가가 대략 한 38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공모가가 35,200원이었고, 이제 첫날 대략 한 49,000원, 5만원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5만, 6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가격이면 되게 살만한 좋은 가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실적은 제가 샀었잖아요. 예, 그래서 49,000원 사갖고, 제가 12만원, 한 13만원 정도에 이제 좀 너무 좀 과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35,200원에 안 사다가 10만원 넘어가면서 열심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 좀 드시라고 싸게 네. 제가 이제 드렸고, 그랬었고, 20만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3년 남은 기간에 38만원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니까, 이제 초반에 운 좋게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잡으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으면은 이제 좀 이익 실현하셔갖고 이제 그 지금 2차 전지 8대 종목 제가 이제 밀고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되게 상승 여력이 에코프로 머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갈아서 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12만원, 13만원에 팔아갖고 갈아탔기 때문에 너무 좀 일찍 갈아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약간 좀 배가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배 아프죠. 솔직히 배 아프죠. 갖고 있을 거 싶죠. 그냥 기념물 한 반 남겨둘라다가, 너무 이거 좀 또, 그때 당시에 또 신문기사에서 그 빠따이 아저씨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제 고평가를 붙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고 막 그래갖고, 그래. 야, 그러고 싶은 마음은 나는 없었다. 이게 사실 좀 국민연금이 이건 관련해서는 되게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50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일정 부분 자기들이,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상장하고 그 상장해서 그 주식이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느껴도 국민연금은 사거든요. 그렇죠. 사서 일정 비율을 맞춰놔야 되고 그게 이제 과거에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이 되게 이제 다들 높다고 얘기했었던 이제 그 주식들도 처음에 국민연금이 다 사서 이제 더 좀 올렸던 원래 가치보다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이제 관련해서 기사도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암울해 뭐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장하는 그 초기 단계에 공모가에 그 35,200원 할 때 사실 많이 샀었어야 되고요. 어차피 한 달 내에 살 거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연금에서 35,200원 비싸다고 보이콧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올해 1월 달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가장 많이 산 종목 보면은 그 안에 순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있어요. 20만 원대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거 뭐 안 짓입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한 짓이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한국 주식 팔아갖고 외국 주식 막 샀던 거. 예, 한국 비중 막 줄이고,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비중 막 늘렸던 것도 이제 일단 좀 문제고, 주식 쪽, 국가 쪽에서도 좀 그렇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여의도 금융 카르텔하고 이제 좀 결탁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증권사들이 되게 이자율이 되게 낮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PF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제 지금, 큰 낭패를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이제 증권사들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부동산 펀드들이 이제 조만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평균 손실률이 40% 50% 그래요. 거기에 큰 구찌로 돈이 들어가 있는 게 국민연금 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주식형 펀드하고는 달라서 주식형 펀드는 이제 매일매일 시가 평가를 하니까 이제 그게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데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시가가 잘 안 나오니까. 부동산 펀드를 청산할 때 그때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인식하게 될 건데 그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현 정부에서 이제 이 손해가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봐서는 정쟁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책임 이제 묻는 이제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거에 그런 이제 부동산 펀드를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장부가로 매년 뭐 6%든 7%든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손실은 한 방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펀드 청산한 올해에 뭐 50%든 60%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한 방에 거액이 뭐 수십조 단위 될 겁니다. 예, 그 반영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연금도 문제 많습니다. 예, 우리의 지금 노후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에 걸려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미래학 대표님 못 받지 않을까.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놨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예, 이게 국민연금이 여의도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어요. 쏠림 현상. 예, 카르텔화 돼 있어갖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롱숏 하는 종목을 이제, 그 롱숏 한 거를, 국민연금이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굴리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사실 투자해야 되는 펀드고, 롱숏 펀드는 길어봤자 1년, 6개월, 3개월, 이런 형태로 이제, 타임라인이 전혀 다른 건데, 종목을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은 걸 갖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큰 문제고, 개혁할 대상이 지금 한두 개가 국민연금도 곧
이제 대상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이게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열심히, 그 캠페인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예. 그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국민연금이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투자해갖고, 그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지방은행 그 파산 났을 때, 그거 국민연금 몇천억 투자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 그 100번 양보해서 내가 이제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은행으로 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이런 거 투자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 국민연금이 왜 저 멀리 미국에 그 지방은행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진짜. 그 몇천억 날렸는데 그 관련해갖고 그 몇천억 날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제 책임졌다든지 신발 썼다든지, 이제 옷을 벗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상 필벌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확실히 금융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